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등 뒤쪽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등살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등살을 빼기 위해서 솔직히 운동도 해보고 PT도 받아보고 필라테스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결과가 어땠나요? 효과가 1도 없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유일하게 등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식단 조절인데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칼로리 섭취를 확 줄이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식단 조절로 등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만들려면 비만한 여성이 체중을 한 최소한 10kg 이상 줄이는 정도는 되어야지 그나마 약간이나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만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체형의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을 더 줄이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식단 조절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체중을 좀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살은 잘 안 빠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두툼하게 잡히는 러브핸들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살, 팔뚝살 뒤쪽 이런 데는 잘 빠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빼고 싶지 않은 부위의 살, 예를 들면 볼살이라든지 가슴살 이런 쪽의 살은 조금 더 잘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특히 이 등살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술을 안 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등살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살을 빼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등지방흡입 하나뿐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지방흡입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지방흡입 수술만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의사고요. 고난이도 지방흡입 재수술도 여러 케이스를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5,000건 이상 지방흡입 수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흡입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살을 없애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등지방흡입은 지방흡입 부위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 수술 부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의사의 지방흡입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수술해드린 분의 전후 사진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은 복부랑 팔도 함께 수술해드린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팔이랑 옆구리가 물론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두툼하게 이렇게 주름을 만들면서 접혀 있었던 등살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뒤태가 슬림해지면서 평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등살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예뻐진 것 같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 병원 광고를 한번 잘 뒤져보세요. 지방흡입을 잘한다는 광고는 무수하게 많은데요. 등지방흡입은 광고를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등지방흡입은 수술이 일단 어렵고요. 등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고객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등지방흡입 수술을 광고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에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이 보기에도 등지방흡입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요. 등지방흡입이 왜 어렵냐면요. 쉽게 말하면 지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딱딱합니다. 지방흡입 수술할 때 말이죠. 지방이 많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도 시간은 그렇게 얼마 안 걸립니다. 하지만 지방이 딱딱한 게 어려운 거예요. 지방이 딱딱하면 양이 적어도 이게 힘이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지방흡입이라고 하면 고객님들은 이 노란색 순두부 같은 지방을 빨대 같은 걸로 쏙 이렇게 빼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방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힘을 많이 줘가지고 꽤나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야지만 지방이 조금 나오고요. 특히 이 등지방은 돌멩이처럼 단단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런 흡입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소량으로 주문 제작한 등지방흡입 전용 기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주문 제작이라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월급쟁이 의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배 의사가 등 지방흡입 하는데 지방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흡입관이 완전 이렇게 엿가락처럼, 제가 흡입관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흡입관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이런 캐놀라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휘어진 거죠. 이 흡입관, 이 캐놀라라고 하죠. 이거는 속이 빈 이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강도가 상당히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캐놀라가 등 지방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거의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고수들은 등 지방흡입이 다른 곳의 지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특수 제작한 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등만의 어떤 차별화된 수술법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비숙련자들은 부위가 다른 부위와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했다가 등살의 단단함을 직접 맞닥뜨리고 결국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채로 수술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리고 등 지방흡입이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등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출혈이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이게 캐뉼라가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층에 딱 들어가야 돼요. 여기 피부가 있고 중간에 지방이 있고 그 밑에 근육이 있는데, 지방도 윗지방, 중간지방, 아랫지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층에 정교하게 딱 캐뉼라가 들어가야지 출혈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부나 근육, 위에 있는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잘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방 색깔, 이 빼냈을 때 나오는 이 지방 색깔이 좀 불그스름하게 바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방흡입할 때 지방 색깔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따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혈이 생기면 그 자체로도 안 좋지만, 이게 출혈이 생기면 지방을 더 빼낼 수가 없어요. 출혈이 없어야지만 조금 더 깎고 좀 더 깎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출혈이 생기면 이 출혈 때문에 지방이 남아있더라도 그거를 더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지만 지방이 충분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적당히 빼내는 선에서 수술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약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한 체형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해서 체중의 한 10% 이상 많이 감량을 하게 되면 등살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체형의 여성에서는 운동과 다이어트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등살을 줄이려면 아쉽지만 등 지방흡입 수술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살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술 부위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마다 수준 차이가 꽤 큰 편이며 등 지방흡입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눈도 하고 코도 하고 가슴도 하고 이런 식의 종합병원보다는 지방흡입 전문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